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내가 사진 찍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나는 주부예요. 그런데 글쓰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태까지 아이 키우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거실 한쪽 편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작은 책상을 만들어 놓고 저는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글을 쓴답니다. 어떠세요? 정말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을 그냥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간은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시도를 하셔서 향유, 작은 기쁨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사시잖아요. 행복함이 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부하게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램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어. 이것을 길게 보고 하시려고 할 때는요, 공간을 먼저 마련하시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공간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20-30%는요, 그 꿈을 실현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다가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시간들요, 이거는 꼭 우리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조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우연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일상이 우리 마음에 꼭 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생존의 삶을 무시하거나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생존의 삶과 우리의 꿈을 실현해가는 삶을 병존시키자는 게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꿈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다른 일상과 병존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요, 거꾸로요, 이 공간과 시간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삶을 훨씬 더 기쁘게, 풍부하게, 심지어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기도 버거워요. 먹고 사는 돈이 급한데 무슨 배부른 소리입니까? 또는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는데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상적인 철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 얘기를 비판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말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과 시간은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작고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일상과 병존시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요, 작게 해도 되니까 꼭 이 양수겸장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존의 삶과 꿈의 삶을 병존시켜가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꿈과 연결되거든요. 근데 사실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뜻하고요. 우리의 생존의 삶이 너무 몸에 달라붙어서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욕망이 뭔가, 내가 나이가 든 상태에서 나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나의 꿈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학자들이 여러 번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융이라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융의 철학에 의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사회화됨과 동시에 무엇됨, 페르소나라 그러죠. 이 가면의 욕망을 강요받고요,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고 싶어. 그러면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보는,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차를 산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무엇됨에 허덕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는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또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칸,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욕망이 마치 나의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본연의 욕망을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3가지로 나눠서 체크해 보시면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뭘 하면 행복감이 느껴지는지, 뭘 하면 행복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를 관찰하고 메모해 두시고 하는 작업을 꾸준히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글을 쓰면 행복해. 나는 음악을 하면 행복해. 나는 그림을 그리면 행복해. 나는 운동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해.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진을 찍을 때가 제일 행복해.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종류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행복감을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그걸 하면 너무너무 편안해, 이거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까탈스러운 지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색감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까탈스러워. 그래서 애지간하지 않으면 그 그림이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 나는 몸 근육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까탈스러워서 운동을 할 때 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의 폼이 어떤지, 이게 내가 되게 까탈스러운 거야. 이런 거를 꼭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결합했을 때만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자기가 무엇에 진정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것을 해서 남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어야 해요. 나는 옷을 입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까탈스럽기도 하고 행복감도 느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옷을 입는 법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공으로 인형 만드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이 목공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싶어. 이런 욕망이 결합돼야 진정한 자신의 욕망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하셔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나의 진정한 욕망이야, 난 이거를 꼭 실현하고 싶어 하는 세계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나는 내가 욕망하는 것이 없어, 나의 꿈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 직업, 시간의 다가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세 가지를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존을 위한 일상의 삶과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삶을 양수겸장으로 실행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의 본론에 해당합니다만 공간 만들기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공간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억의 장소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이 있는 공간들 중에 나에게 어떤 추억거리, 나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공간, 그걸 우리가 장소라고 불러요. 개념적으로 공간과 장소는 그런 차이를 갖죠. 이 장소라는 것은요, 일종의 기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장소에 가면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는 것, 이것도 일종의 공간과 내가 만나서 만들어낸 일종의 기운 같은 것이죠. 장소는 기운의 공간이에요. 앞에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요, 내가 글쓰기를 좋아해. 그래서 작은 거실이지만 한쪽 귀퉁이에다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작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나는 1시에서부터 3시까지는 글을 써. 이게 반복되면 어떻겠어요? 그 공간에 가면 장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공간에 앉기만 하면 자기는 글을 쓰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자신과 그 공간이 만들어낸 장소성, 다시 말해서 하나의 기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힘을 그 장소가 여러분들께 계속 북돋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컨대요, 어떤 공간을 정하고요, 시간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해서 그 공간이 장소성으로 자기에게 와닿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거 제가 꼭 권하는데요, 불가침의 장소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 책상에는 빨래를 올려두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그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노트북으로 게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침의 공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갖고 있는 기운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곳이 꿈을 실현하는 장소가 되지 않아 버리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침의 장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장소는 꼭 자기 집 안에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목공방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를 반복적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그곳이 자신의 인생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독립적인 어떤 공간이 존재하고 거기에 반복적으로 행위하는 그런 루틴이 작동해서 하나의 기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운과 자신의 약간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는 장소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요, 향유 그리고 작은 만족감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드리면요, 정말 죽을 똥살똥 거기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존의 삶을 사는데도 너무 각박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갈아 넣어서 살고 있는데 인생의 장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는 것을 그렇게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요컨대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셔요. 그 대신 지속하시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성과에 대한 욕심을 덜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인생의 장소에서 하는 행위들은 작은 행위의 결과만 오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기쁨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쌓아나감으로써 시간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엄청나게 큰 결과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한 가지 더 권하면 인생의 장소에서 자신이 한 일은 꼭 일기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향유, 작은 기쁨을 곱씹으면서 마음속의 만족감을 키워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되짚어 볼까요? 자신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게 있어야 꿈을 만들어내고 그 꿈을 실현하는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죠. 그 장소는 불가침의 지역이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과 결합해서 루틴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인생의 장소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는 급하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목표를 크게 잡는다고? 아닙니다.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작은 결과를 이루어내셔도 그것이 크게 성취감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각박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뭔가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가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의 꿈을 실현해가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경험, 여러 가지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꼭 댓글로 지혜 나눔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